명상을 할 때 자세가 불편한지 평자를 하고 있으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떨림이 가끔 느껴집니다. 책상 다리로 해도 될런지요? 책상 다리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것이 자세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뭐 결과부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가부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평자를 하는. 근데 이게 자세 자체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세를 통해서 내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아있기 위한 것이 자세의 목적입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하던 자세가 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라도 무릎이 아파서 다리가 아프다 이러시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의자에 앉는 자세가 무릎에 무리가 덜 가잖아요. 허리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파 같은 데 기대서 너무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소파 같은 데 기대서 하셔가지고 허리의 통증을 줄이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오히려 명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없애는 어떤 자세를 찾아보는 게 그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자세를 취해서 반가부자를 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막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다리를 바꾸면 그 다리가 저린 것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니까 그러면 내 다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의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주의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인이 자세를 적절하게 취하시면 괜찮습니다. 명상 과정 중 직면하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흡 명상 중에 5장의 즉 저기와 감각적 욕망을 알아차림을 할 때 직면하라는 얘기를 언젠가 영상 본문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호흡 수행 중 직면하라는 건 알아차리는 장애를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끝까지 명확히 알아차리라는 뜻인가요? 그 명상에 장애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각적 욕망, 5가지 감각적 욕망과 악의, 나태, 원심, 들뜸 후의 의심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 같은 겁니다. 그게 보통 원함이나 불만족, 실함, 화 이런 걸로 나타나죠. 사실 이런 장애들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명상 주제만 갖고 하다 보면은 되게 힘이 듭니다. 일종의 기계가 있다면 윤활유를 치지 않고 계속 기계를 돌리다 보면 기계 고장나기도 하고 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기계가 있을 때 적당하게 윤활유를 치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결국 명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명상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잡념이라는 거 전부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가지 장애가 완벽하게 사라지면은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면 초선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5가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항상 이제 자기 마음을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마음을 지켜보면서 내가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불만족을 갖고 있지 않는지, 썩냄을 갖고 있지 않는지, 질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서 이런 게 있다면 빨리빨리 버려야지
내가 명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장애를 버린다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없던 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떤 걸 만듭니다, 이게. 마음을 계속 보면서 이건 감각적 욕망은 어디있지 하면 계속 이제 지켜본단 말이죠. 그럼 없던 걸 잘 만들어요. 아기도 사실 없던 건데 자꾸 보다 보면 뭐가 또 새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거는 맞지만은, 너무 이제 그것을 새로운 걸 만들도록 하는 정도의 관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잔자 스님이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이 거미가 있잖아요. 거미가 거미줄을 탁 친단 말이죠. 거미줄 탁 치고 있으면서, 그대로 거미가 멈춰 있습니다, 이제. 근데, 날파리가 탁 날아오다가, 거미줄에 탁 잡히잖아요. 그럼 거미가 팍 움직여서 날파리 탁 잡아서 이제 묶어놔요. 묶어놓고 그대로 또 이제 제자리에 가서 탁 멈춰요. 그러니까 어떤 벌레 같은 거 있잖아. 날파리 같은 게 탁 날파리나 파리 같은 탁 잡혔을 때 거미가 탁 움직여서 자기 할 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항상 근데 이제 거미는 항상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켜보고 있죠. 마음을. 여러 가지 이제 내 거미줄에 뭐가 걸리니까 그것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먹잇감이 탁 잡혔을 때 그때서야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음을 지켜봐야 되죠. 마음을 지켜봐야 하는데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거미처럼 그것을 탁 잡아서 버리고 그대로 탁 멈춰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이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거 탁 버리고 멈추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계속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5가지 장애를 대할 때는 거미가 그런 이제 먹잇감을 탁 잡는 것처럼 마음을 그대로 마음을 지켜보면서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만 계속 움직이지 말고 그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때 탁 이제 어떤 이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평소에 다 있으면 파리가 만약에 막 왔다 앉는단 말이죠. 네. 여름 되면은. 파리가 안 왔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파리를 쫓을 필요는 없잖아요. 파리나 모기가 왔을 때 손으로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보되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마음을 써서 지혜를 써서 이 장애를 없애고 다시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써서 5가지 장애를 없애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장애가 없잖아요.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하는 명상 주제를 그대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장애가 일어났을 때 관심을 가지면 되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굳이 없는 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장애 중에 들뜸이 뭔지 항상 헷갈립니다. 그 들뜸은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이 마음이 그대로 머물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떠도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상을 하거나 잡다한 생각으로 떠돌잖아요. 그죠? 명상 주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마음이 떠다니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상상, 저 상상.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들뜸의 속성은 불만족 때문에 생깁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수업 내용은 안 들리고 공상만 할 때가 있잖아요. 분식집에 떡볶이 생각도 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당구 길이 막 보이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또 집에 가서 볼 그 쇼프로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그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수업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수업을 하는 국사 수업인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사 선생님 너무 잘생겼다. 너무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 이러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한마디로 해도.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됐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거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명상할 때도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들던 이유는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명상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시시하게 여겨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그런 만족감을 어떻게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할 때 어떤 재미를 어떻게 찾을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 재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 명상의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게 말로는 이게 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 순간엔 그렇게 가치 있지는 않거든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 있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상의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잘 새겨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길로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만나기 힘든 인연이고. 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인연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명상의 가치를 잘 좀 되새겨서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이제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이런 어떤 인식을 일으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한 호흡을 하더라도 한 호흡에 만족한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 사실 마음이 들뜨지가 않습니다. 의지로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로서 하는 것은 싫은데 갖다 놓으면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싫은데 자꾸 하려고 하다면 마음은 들지 않은데 졸립니다. 이게 피곤하니까. 보통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잡다한 생각하지 않으면 자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 그러면 잡다한 생각은 앞에 이런 책 앞에다 다 만화책 갖다 놓고 만화책을 보고 엎드려 자거나 공상을 하거나 거의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현재 듣고 있는 수업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들뜨면은 그런 학생들과 같은 비슷한 현재 마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이 과목이 명상이잖아요. 이 명상의 어떤 재미와 가치를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사실은 이런 마음의 들뜸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